그린 뉴딜로 인해서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만한,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기업, 그 중에서 각 분야에서 1등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은 과연 어디일까요? 정부가 한국형 뉴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무려 160조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밝혔는데요. 한국형 뉴딜은 안전망 강화를 제외를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린 뉴딜, 그리고 디지털 뉴딜입니다. 그린 뉴딜엔요, 73조 4천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입되고요. 디지털 뉴딜에는 58조 2천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린 뉴딜의 수혜주라고 평가받는 현대차 주가가 이틀 동안 증시에서 1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정책 관련주는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 정부마다 미는 정책, 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주식들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린 뉴딜로 인해서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만한, 적어도 한 10년 정도 계속해서 성장할 만한 그런 기업, 후보군이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린 뉴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린 뉴딜은 세 가지 과제로 나뉩니다.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리모델링은 노후된 건물, 주로 학교입니다. 여기를 개선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린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즉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여기는 친환경 차량이면 전기차, 수소차 이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수소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일단 현대기아차가 수소차 쪽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고요. 정부도 2019년 1월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라는 그런 로드맵을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과제가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분야는 어디냐? 바로 미래 모빌리티, 즉 전기차, 수소차.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사업비가 가장 많이 투입이 되죠. 20조 원 넘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투자 기회가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이 친환경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린 에너지와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참고로 이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비단 우리나라 이슈만이 아니에요. 지금 글로벌리 이 그린 뉴딜이 막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40기가와트의 그린 수소 생산 설비를 갖춘다라고 최근에 발표했어요. 이를 위해서 풍력, 태양광 설비를 적게는 50기가와트에서 많게는 75기가와트까지 확대를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130억에서 140억 유로의 수전의 설비도 갖출 계획입니다. 근데 참고로 기가와트,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큰 규모인지. 기가와트는 1시간에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생산해내느냐, 자, 그 용량을 뜻하고요. 참고로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발전 용량이 몇 기가와트냐면 56만 기가와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최근에 유럽에서 제시한 태양광 풍력 설비를 50기가와트에서 75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 신규 설치를 하겠다 라고 밝힌 부분이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오겠죠. 근데 유럽은 원래 이렇게 그린 에너지 이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미국은 안 그랬거든요. 근데 미국 역시나 친환경 에너지 쪽 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보시는 이 그래프는 바이든 대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즉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설문조사를 해서 그 추이를 나타낸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꾸준히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후보는 그린 정책의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2035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설치,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식 강력한 차량 연비 규제 도입. 아무튼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셰일가스를 개발하고, 즉 이 친환경 그린 에너지 산업과는 별개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자, 보시다시피 미국 역시나 이렇게 친환경 관련된 정책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나라만 그린 뉴딜, 이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글로벌리 그린 뉴딜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에 주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린 뉴딜, 여기에서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이걸 알아보기 앞서서 이 산업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앞서서 제가 친환경 모빌리티, 즉 수소차나 전기차, 이거와 신재생 에너지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풍력이나 태양광, 이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생산된 전기를 바탕으로 수전의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합니다. 수전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수전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너무 높아요. 아직까지 기술력이 많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는 계질수소라고 해서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수소를 생산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 수전의 방식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수전의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한 다음에 이것을 바로 연료 전지 시스템에 저장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전기 생산 그리고 저장 방식이다. 그린 뉴딜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아니 그냥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가지고 그냥 그 전기를 쓰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수소를 생산한 다음에 그 생산된 수소를 에너지 연료 전기 시스템에 저장을 한다? 이상하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는 시스템을 ES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삼성 SDI, LG화학 이렇게 배터리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개화하기 전에는 ESS, 이 시스템에 상당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ESS의 단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핸드폰 그리고 다양한 충방전이 되는 그런 기기를 써보면 계속해서 충전해서 쓰고 그러면은 배터리 효율이 안 나오죠. 그리고 폭발 위험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 생산된 전기를 수송하는데 수송 손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장 못하고 다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저장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기를 그냥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로 변환을 해서 저장하는 이 연료 전지 시스템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린 뉴딜 정책의 우리나라 목표치를 보면 재생에너지와 이 친환경 차량 보급 대수가 맞물려서 같이 성장할 것이라고 이렇게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12기가와트인데 25년까지 42기가와트로 확대시킬 것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수소차 보급 대수도 5,000대에서 20만 대가량 확대할 것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그린 뉴딜 에너지 시스템에서 알아봤었죠. 단순히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것을 수소로 변환을 한 다음에 연료 전지 시스템에 저장하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린 뉴딜 정책 목표, 여기에서 빠져있는 것이 이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늘어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수반된 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인프라, 이것도 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저장된 수소를 가지고 충전소도 설치하고 그렇게 인프라가 갖춰져야지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소차도 보급이 많이 될 수 있겠죠. 정부에서 무조건 수소차 타라 해서 탈 수가 있나요? 충전소가 없는데. 자, 그래서 이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 산업, 기업은 누구냐? 일단 1차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그 다음에 풍력, 이 시설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신재생 에너지로 다시 수소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그 인프라적인 성격을 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기업, 그 중에서 각 분야에서 1등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은 과연 어디일까요? 보시다시피 그린 뉴딜, 인프라 관련해서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리스트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 그 다음에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인프라 관련 기업. 먼저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은 대표적으로 풍력에서는 CS 윈드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세계 1위 풍력 타워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수출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유럽이 이 그린 에너지 정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쪽 매출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EU가 최근에 그린 수소로 해상 풍력을 2배 정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수혜가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태양광에서는 국내 1위 기업이죠. 이 한화솔루션을 뺄 수가 없습니다. 국내 1위 태양광 모듈 설치 업체고요.
유럽, 미국, 일본 시장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뭐 1위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팩트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서 다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활성화된다면 이 하나솔루션이 수혜를 입을 수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솔루션이 이 수소 관련 사업에도 진출을 해 있죠. 니콜라 지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첨단 소재 사업 부문에서는 수소 충전소용 탱크, 그 다음에 수소 트럭용 탱크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소 산업이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더불어서 하나솔루션의 수소 사업 부문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 자, 다음으로는 수소 인프라에 관련된 기업을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S퓨얼셀 그리고 두산퓨얼셀. 이름이 비슷하죠. 이 두 기업은 연료 전지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된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S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건물용 연료전지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6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물용이 아니라 발전용, 즉 민간 발전 사업자나 정부 발전 사업자, 이쪽에다가 발전용 연료전지 기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국내 시장 점유율이 89%입니다. 상당히 높죠. 두 기업은 2019년 1월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여기에 따라서 건물용 연료전지나 발전용 연료전지, 이것을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설치량을 늘릴 것을 정부가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에 따라서 꾸준히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성중공업, 이 기업은 국내 1위 수소 충전소 설치 운영 기업이에요. 수소차가 많이 생기려면 당연히 수소 충전소가 많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충전소를 만들고 운영하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업자도 있잖아요. 민간 사업자. 그런데 수소 충전소는 그냥 일반 민간 사업자들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충전소 하나 설치하는데 수십억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업이 진출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효성중공업이 현재 1위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34대의 수소 충전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을 효성중공업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2030년까지는 이 수소 충전소가 660기까지 확충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이 여기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룹사 간의 시너지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룹사 중에서 효성화학은 부생수소를 생산을 하고, 효성첨단소재는 수소탱크의 핵심 소재인 탄소섬유를 생산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소 충전소만으로 부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룹사 전체가 이 수소 사업에 포커스가 돼 있다. 자, 지금까지 이 그린 뉴딜 정책의 수혜 산업, 이런 산업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왜 신재생 에너지와 그 다음에 수소 관련된 인프라 기업들이 동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이미 시장에서 이런 기업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오른 기업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S퓨얼셀, 두산퓨얼셀. 자,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관련 산업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꾸준히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뭐 당장 사셔라,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장기간 성장할 기업들이기 때문에 꾸준히 여러분들의 이 관심 종목 리스트에 등록을 해두시고 기회가 된다면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또 시간이 된다면 이번에는 수소차 관련된 부품주, 이 중에서 괜찮은 기업은 또 어떤 기업들인지, 어떤 기술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